자, 이번 시간에는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주기율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학교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 1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기율표가 때려 박혀 있다 라는 가정하에 책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디테일한 설명이 나오지도 않고, 사실 주기율표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거는 뭐 중학교 때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행여나 아직 머릿속에 주기율표에 대한 개념이 없고 못 외우신 분들을 위한 강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나 주기율표 완벽하게 안다, 그러면 이거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수일립의 붕탄질산 이거 외웠다고 주기율표 외운 건 아니에요. 근데 자, 이거를 철저하게 그릴 수 있어야 완벽하게 주기율표를 외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외움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 모양대로 외워주셔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탄소 밑에 뭐가 있고 인 위에 뭐가 있고 플루오린 아래 뭐가 있고 뭐 요 정도까지 알아주셔야 주기율표 외웠다고 할 수가 있는 거야. 혹은 뭐 2주기 15족 누구야? 아니면은 이는 몇 주기 몇 족이야? 이렇게 했을 때 바로바로 나와줘야 주기율표 완벽하게 외웠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돼야 2단원, 3단원을 퍼펙트하게 마스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어쨌든 이 모양대로 외워주시고요. 뭐 이름은 알 거라고 믿을게요. 자, 간단하게만 그냥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주기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1주기다 그럼 전자 껍질 하나다. 실제로 수소랑 헬륨은 전자 껍질 하나죠. 3주기다 그럼 전자 껍질 3개라는 거야. 그치? 뭐 나트륨, 마그네슘 전자 껍질 3개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전자 껍질 수다, 혹은 조금 갠진하게 말하면 주양자 수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족은 뭐냐 그러면, 자, 족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바깥쪽 전자수다. 최외각 전자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1족이면은 바깥쪽에 전자가 전부 하나입니다. 오케이? 2족이면은 바깥쪽에 전자가 전부 2개야. 13족이면은 13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1의 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자, 3족부터 12족까지는 전이온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대학 가서 배우시고, 오케이? 뭐 의대나 이런 데 가서 배우시고, 여기서는 우리는 13족부터 18족만 알면 되거든. 오케이? 자, 13족이면 그럼 전자가 몇 개냐? 3개야. 1의 자리수만 생각을 하시면 돼. 오케이? 14족이면 당연히 뭐야? 4개야. 오케이? 15족이면 뭐야? 5개야. 16족이면 6개야. 그지? 17족이면 7개야. 18족이면은 8개야. 단 헬륨은 2개야. 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1주기는 수소랑 헬륨 2개밖에 없는 거야. 두 번째 껍질부터는 전자가 8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주기 원소는 8개 있는 거고, 그치? 3주기 원소도 8개가 있는 겁니다. 4주기 여기서 끊는 이유는 이 뒤부터가 이제 그 유명한 3족이 나오기 때문에 저기 뒤에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이래. 주기라는 건 뭐라고? 전자 껍질수다. 그치? 족은 뭐다? 바깥쪽 전자수다. 그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를테면은 산소다라고 하면은 산소라는 녀석은 2주기 16족이야. 자, 2주기 16족이니까 산소는 원자 핵이 있고 2주기니까 껍질이 몇 개야? 2개인 거야. 전자가 돌고 있는 껍질이 2개고 16족이다 라 그랬잖아. 그러면 바깥쪽 전자가 뭐다? 6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당연히 싸움 원리에 따라서 안쪽 2개 전자는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바깥쪽 전자가 6개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기율표야. 알겠니? 자, 그리고 특히 뭐 같은 주기다 그러면은 결국에서는 껍질수가 같은 애들을 모아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같은 족이다 그러면은 바깥쪽 전자수가 같은 애를 모아놓은 거잖아. 그치? 바깥쪽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뭔 일이 벌어지냐 라고 하면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집니다. 왜?
바깥쪽 전자가 뭐에 참여해? 화학 결합에 참여하거든. 화학적 성질이라는 건 결국 화학 결합에 대한 성질일 거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 개수에 따라서 화학 결합을 어떻게 하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바깥쪽 전자 수가 같으면 결국에서는 화학적 성질이 비스무리해지게 됩니다. 오케이. 뭐 이를테면 18쪽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비활성 기체 뭐야? 비활성 기체라는 거는 반응 안 한다라는 거야. 그쵸? 아, 반응을 안 하는데 헬륨 우리 반응 안 하는 거 알아. 그치? 뭐 열기구에다가 뭐 넣어? 헬륨가스 넣죠? 그치? 왜? 더 가벼운 수소가 있는데 왜 헬륨가스 넣니? 수소기체 넣으면은 재밌을 거야. 그치? 폭발할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뭐다? 헬륨을 넣는 거거든. 그쵸? 이 밑에 있는 애들도 전부 똑같이 안정합니다. 18쪽 같은 경우는. 반응 안 하는 애들이야.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17쪽 해가지고 돼 있는데 17쪽 같은 경우는 반응을 겁나 잘하는 애들입니다. 17쪽은 웬만하면 다 알아두시면 좋은데 플루오린, 염소, 그 다음에 브로닌, 그 다음에 아이오딘 뭐 이렇게 있거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플루오린, 염소, 브로닌, 아이오딘 얘네들은 반응 다 겁나 잘한다라 그랬잖아. 그치? 쓰임새도 그래서 비슷합니다. 플루오린 불소입니다. 불소. 뭐 중학교 때인가요? 뭐 불소 뭐 하잖아. 오글오글 하는 거, 그지? 각을. 뭐 그런 데다 쓰이는 거야. 이빨 소독. 그치? 염소. 뭐 소독? 수돗물 소독. 그치? 뭐 야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고. 아이오딘. 그 유명한 빨간 약. 그쵸? 소독이잖아. 반응성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싸그리 소독을 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그쵸?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같은 족이면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오케이. 특히 얘네들은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는데 자 바깥쪽에 전자가 지금 전부 7개잖아. 그치?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18쪽은 반응 안 한다라 그랬어. 그치? 자 18쪽이 반응 안 하는 이유는 이게 겁나 안정하기 때문이야. 너무나도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인 거야 18쪽은. 그치? 근데 다른 애들도 안정하고 싶지 않을까? 다들 안정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얘네들도 안정되고 싶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18쪽이랑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그래. 어떻게 되냐? 뭐 3단원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플루오린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럼 옆에 있던 플루오린이 또 있을 거야. 뭐 옆에 또 플루오린이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버려. 뭐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플루오린이지만 네온의 전자 배치랑 똑같아지거든. 공유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전자 배치 똑같아지고 얘도 마찬가지. 공유니까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도 바깥쪽 전자 배치가 8개로 네온이랑 똑같아져. 그치? 이걸 뭐라 그래? 공유 결합이라고 하죠. 안정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8쪽 전자 배치와 같아지려고.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실제로 F2, Cl2, Br2, I2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면서 정확히는 이제 화투에서 배우게 될 건데 무거운 아이들일수록 뭐 1단원에서 내가 잠깐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분자량이 클수록 뭐다?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진다라 그랬잖아. 실제로 상온에서 얘는 기체, 얘도 기체, 근데 얘는 액체, 얘는 고체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냥 가볍게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또 하나 얘기를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쪽, 2쪽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열심히 외우던 게 있어. 뭐 NA면 플러스, CA면 2 플러스, MG면 2 플러스, AL 3 플러스 막 겁나게 외웠잖아. 그치?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네들은 전부 누구를 갈망해? 18쪽 전자 배치처럼 똑같이 되기를 갈망해. 그치? 왜? 안정되고 싶으니까. 자 이를테면은 1쪽 같은 경우는 바깥쪽 전자가 하나잖아. 그치? 그러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껍질수 3개 3주기니까 그치? 바깥쪽에 전자 하나가 있을 거야. 여기에 전자가 하나가 있으면서 여기에는 전자가 8개가 있거든. 나트륨이 18쪽 전자 배치랑 똑같아지는 거는 전자 7개를 받는 게 빠를까? 아니면은 이거 하나 내쫓는 게 빠를까? 당연히 이거 하나 내쫓는 게 빠르잖아. 7개 받느니. 그치? 이거 하나 내쫓으면 어떻게 돼? Na 플러스가 되는 거죠. Na 플러스가 되는 순간 어때? 바깥쪽 전자 8개가 됩니다. 왜? 바깥쪽은 이제 전자가 없으니까 껍질이 날아가 버리거든. 맞죠?
그러니까 1족 같은 경우는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전부 뭐다? 플러스 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맞죠? 그 다음 2족 같은 경우는 뭐야? 역시 2개 빼는 게 6개 받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족이면 당연히 뭐야? 플러스 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2 플러스 이온이. 알루미늄 3 플러스 되려고 하겠죠. 그치? 이렇기 때문에 자, 또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유명한 금속 원소거든. 금속 원소는 알아둬야 됩니다. 오케이? 뭐 가끔 뭐 칼슘이 금속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데 금속 맞아요. 그죠? 자, 이렇게 금속 원소들이 플러스 이온을 띠는 이유가 이거야.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에 있다 보니까 전자를 내놓고 싶어 환장한 애들이야. 왜? 18촉처럼 되고 싶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금속 같은 경우는 뭐다? 플러스 이온이 되는구나.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주기율표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같은 족이면은 다 성질이 비슷하다라 그랬잖아. 바깥쪽 전자수가 똑같아서. 그치? 딱 한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누구냐? 얘야, 얘. 수소. 자, 1족이면은 기본적으로 다 성질이 비슷해. 그치? 근데 문제는 얘네는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는 뭐야? 금속이거든? 그치? 근데 수소는 뭐야? 금속이 아니야. 수소가 금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랑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비스무리한데 수소와 그 다음에 나머지 금속 원소들은 뭐다? 같은 족일지라도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만 딱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꼭 주기율표 이렇게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주기율표는 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주기율표의 역사가 쭉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뭐 원래 예전에도 나오죠. 그지? 이전에도 나오지만 가볍게만 한번 보고 갈게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거 그냥 건너뛰는데 나왔죠? 6월 모의고사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기율의 발견. 첫 번째, 데베라이너. 자, 얘가 이제 보시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3개씩 묶었더니 중간 원소의 성질은 나머지 원소의 성질의 평균값과 비슷하다 해가지고 세시앙 원소설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뭐 어렵게 써놨는데 대충 뭐냐면은 데베라이너가 슉 하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리튬, 나트륨, 칼륨 뭐 얘네들 지금 같은 족이잖아. 그치? 같은 족인데 얘네들의 원자량을 한번 봤더니 7이고 뭐 23이고 뭐 39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래. 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뚝 하고 또 봤더니 지금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16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16이지?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이거 뭔가 규칙성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뭔가 성질도 비슷하고 그치? 원자량도 등차 수열이네. 맞잖아. 그치? 뭐 실제로 이거 말고도 이거 하나였으면 그냥 에이 우연이겠지 할 텐데 스트론튬 그 다음에 바륨 얘네가 이제 2주기입니다. 오케이, 2주기가 베마 카스바라 이렇게 되는데 2주기 쭉 한번 묶어 본 거야. 2주기란다. 2족.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성질 비슷한 애입니다. 똑같이 2족인 애들이니까. 얘네들의 원자량을 한번 봤더니 20, 그 다음에 뭐 38, 그 다음에 뭐 56. 자, 이것도 슉 하고 보니까 엄마 기가 막히게 18 증가하고 18 증가하잖아. 어머나 얘도 증차 수열이네. 그치?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애들 묶으면은 뭐다? 뭐 평균값이 나온다. 얘가 이제 평균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놈이. 그치? 요런 거를 뭐다? 새쌍 원소설이라고 한다. 그죠? 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발견을 한 겁니다. 원소끼리는 뭐 아무 뭐 관련도 없었고 그냥 얘는 이런 성질, 얘는 이런 성질 이게 아니라 뭔가 규칙성이 있을 거야 라는 주창을 한 거야 얘가 드디어. 그치? 그러니까 상당히 화학사적으로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듈렌즈라는 애가 나오는데 자,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원소를 배열하면은 자,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온다. 8번째마다 이제 비슷한 성질이 나온다. 이게 뭐냐면 자, 얘가 이렇게 한번 쭉 배열을 해본 거야. 실제로 얘는 배열 어떻게 했냐면은 수소, 리튬, 베릴륨, 퉁퉁퉁 얼추 비슷하죠. 뭐 질소, 산소, 간 다음에 플루오린 이제 엿단화. 플루오린, 다음에 남아 쭉 가고 뭐 인황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랑은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바깥쪽 전자 같은 애들끼리 전부 세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그치? 세로 배치가 돼 있으면서 이렇게 8개 가고 또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실제로 봐봐. 여기서부터 8번째면은 얘거든. 그치? 리튬으로부터 쭉 간 다음에 8번째면은 나트륨이란 말이야. 맞죠? 뭐 질소로부터 쭉 가가지고 8번째 가면은 인이란 말이야. 기가 막히죠? 그치? 실제로 같은 성질이잖아. 그래서 8번째마다 자 원자량 순서대로 지금 배치한 겁니다. 그치? 원자량 순서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배치를 마구잡이가 아니지 원자량 순서대로 배치를 했더니 실제로 8번째마다 성질 같은 애가 쭉 배열이 되더라 이거야. 그치? 이것도 엄청난 발견이죠. 그치? 그래서 뮬렌즈의 옥타브설, 음악이 왜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있잖아. 그래서 그거랑 비스무리하다라고 해서 뮬렌즈의 옥타브설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뮬렌즈 같고 멘델레예프 겁나게 중요한 사람이죠. 자, 63종의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하여 얘도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다라는 거야. 현대의 주기율표는 양성자수대로 배열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얼추 비슷은 하죠, 사실. 자, 원자량 순으로 배열해서 일정한 간격을 주기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해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쵸?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중요합니다. 근데 참고로 멘델레예프까지는 아직은 18쪽 원소는 없어요. 여기도 지금 18쪽이 없잖아. 그치? 18쪽이 조금 나중에 발견되게 되는데 뭐 나중에 뭐 이제 태양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분석하다 보니까 엄마 이게 뭐지? 막 하면서 이상한 게 있네. 그러고 이제 나중에 핵분열에서 이제 나오는 헬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뭐 1890년대인가 그게 확실히 발견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뒤에 나와가지고 여기에는 일단은 18쪽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질리라는 애가 나오죠.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여 그랬지.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 같은 말 뭐야? 이제 드디어 양성자 수대로 배열을 한 겁니다. 그치? 양성자 수대로 배열을 해가지고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치?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의 구성해가지고 족과 주기 내가 앞서서 설명을 했네요. 그치? 앞서 설명을 했고 전자 배치와 주기율을 보시면 여기에 원자가 전자수와 원자 번호의 규칙성이 나와 있죠. 그치? 규칙성이 나와 있는데 원자가 전자수 뭐라 그랬지? 1, 2, 3, 4, 5, 6, 7, 빵. 그치? 바깥쪽 전자 중에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원소의 분류 해서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아까 내가 이렇게 쭉 하고 쳐줬죠. 그치? 주기율표상에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는 어찌됐든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금속 원소 아까 누구누구 있었죠? 리튬, 베릴륨, 그 다음에 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렇게 있었지? 그치? 자, 얘네들은 주기율표상에서 어디에 있다? 주로 왼쪽에 있습니다. 주로가 아니라 그냥 왼쪽에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뭐다? 셀이 죽여도 양이온이 됩니다. 왜? 바깥쪽에 있는 걸 떼어내야 18쪽과 비스무리해지니까. 그치? 그 다음 금속의 성질은 뭐 다들 알 겁니다. 열전도성 좋고 전기전도성 좋고 상온에서 대부분이 고체죠. 대부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외적으로 수은이라는 애는 액체입니다. 그치? 그러고 산화물의 성질에서 물에 녹아 염기성을 나타낸다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런갑다 하시면 되고 이거는 저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비금속 원소, 이제 금속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치? 뭐 물론 준금속도 있지만 이게 분류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왜? 뭐 예를 들어 산소다 그러면은 뭐다? 전자 2개만 받으면은 18쪽 전자 배치랑 똑같아지잖아. 그치? 그래야 안정해지잖아. 6개 버리는 것보단 2개 받는 게 편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쵸?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죠. 그치? 그 다음 기체 혹은 고체로 존재한다. 그다음 단지 불온이는 액체다라고 돼 있네요. 그치? 아까 내가 17쪽 쭉 설명하면서 불온이는 액체다라고 했었지? 그리고 뭐 물에 녹아 산성을 나타낸다. 이것도 역시 뒷단원에서 가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용어 정리 하나만 하면은 금속성, 비금속성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행여나 지문에서 등장하면은 금속성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양이온이 되고 싶어하는 성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금속성이 크다 뭐라고? 양이온이 졸라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금속성 뭐겠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치? 그러면 비금속성이 크다 뭐야? 음이온이 졸라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시면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쪽을 그냥 알칼리 금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물론 수소 빼야겠죠, 1쪽에서. 그치?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자, 그럼 보시면은 리나카, 뭐 루비디움 있는데 루비디움 알 거 없어요. 그냥 리튬, 나트륨, 칼륨만 알면 됩니다. 그치? 얘네들의 성질 뭐다? 1가 이온이 된다. 왜? 바깥쪽 전자 하나니까 그거 내놓고 18쪽과 똑같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쵸? 그 다음 반응,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요. 공기 중에 산소,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그치? 산소,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이거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 반응성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돼 있네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이 말인즉슨 주기율표상에서 여기 주기율표가 좀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진다. 그치? 반응성이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할로겐 원소가 뭐냐? 얘도 또 중요합니다. 17쪽 FClBrI. 그치? 자, 얘네 같은 경우는 뭐다? 전자 하나만 얻으면은 18쪽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둘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든 뭐 F2Cl2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온이라면은 전자 하나를 뺏어 가지고 F-, Cl-, Br- 이런 식의 이온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응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F2Cl2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야 안정하니까. 그리고 수소와 반응해서 할로제나 수소를 만든다. 그냥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이것도 역시 비금속성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갈수록 커지게 되거든. 그치? 그래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 즉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기율표 A에서 H에 들어갈 어떤 원소 가와 나의 특징을 정리한 자료이다. 해서 뭐 여기 쭉 나와 있는데 1, 2, 16, 17쪽만 나오고 2주기, 3주기가 나왔네요. 자, 바닥 상태에서 전자 껍질 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 자, 전자 껍질 수 이건 뭐야? 주기지, 주기. 그치? 나가 가보다 많다. 즉 나는 3주기고 가는 2주기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 바닥 상태 홀전자 수는 가가 나의 2배이다. 자, 홀전자 수는 0에서 3까지밖에 안 돼요. 그지? 0에서 3까지밖에 안 되는데 가가 나의 2배가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홀전자 수가 가가 1이고 나가 빵인 수밖에 없겠네요. 아, 빵 미쳤나봐. 그지? 2이고 1인 수밖에 없겠네요. 2배여야 되니까. 그지? 자, 그 다음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는 가와 나가 같다라 그랬습니다. 자,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는 그랬는데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이다. 그러면 안정한 이온이면 뭐야? 바깥쪽 전자 내놓은 플러스 이온. 그치? 이래야 18쪽 전자 배치와 같아지잖아. 자, 플로린이라면 뭐야? F-가 되겠죠? 이래야 18쪽 전자 배치랑 똑같아지니까. 그치? 얘네 둘은 어때? 전자 배치 완벽하게 네온의 전자 배치와 똑같아지지? 그치? 출제위원들이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은 애들을 되게 좋아할 겁니다. 특히 2단원에서 이제 얘네들이 많이 나올 텐데, 뭐 가볍게 보시면 여기 어떤 애가 있냐? O2-, 그 다음 F-, 그 다음에 Na+, Mg+, 그 다음 Al3+. 얘네들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네온의 전자 배치와 똑같은 애들이야. 그치? 전자 배치가 같다라는 거를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껍질 수랑 개수가 다 똑같아야 돼. 바깥쪽에 8개 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껍질 수 2개면서 8개. 이래야 똑같은 거야. 혹은 껍질 수 3개면서 8개. 이래야 똑같은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오면은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는 가와 나가 같다라 그랬으니까 아마도 얘는 전자를 얻어가지고 네온 되려고 하는 애들. 그치? 얘네들은 전자를 잃어가지고 네온 되려고 하는 애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후보군은 C, D, E, F로 좁혀지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은 껍질 수가 나가 가보다 크다 해서 얘가 지금 나 후보, 얘네가 지금 가 후보가 될 거야. 그치?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 홀전자 수가 지금 가가 2개, 나가 1개여야 되잖아. 그치? 홀전자 수가 2개면은 산소 돼야겠네. 그치? 그 다음 홀전자 수가 1개면은 누구야? 나트륨 돼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가는 산소, 나는 나트륨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위치를 옳게 짝지은 것은 C2 고르면 되겠네요. 답은 2번 되겠네요. 그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소 x에 대한 설명과 주기율표의 일부이다 해서 x는 주기율표의 가에서 마 위치 중 하나에 위치한다 해가지고 뭐 겁나 더럽게 해놨네요. 그지? 근데 어찌됐든 역시 뭐다? 칼슘까지만 나왔네. 칼륨이란다. 자, 칼슘까지만 나왔네요. 그치? 뒤에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자, 바닥 상태 X원자에서 원자가 전자 수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보다 크다. 자, X원자에서 원자가 전자 수, 즉 바깥쪽에 있는 전자 수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보다 크답니다. 그쵸?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바깥쪽 전자 얘 한 개인데 3이니까 뭐야? 탈락. 바깥쪽 전자 두 개인데 두 개니까 역시 탈락. 그치? 두 개인데 껍질 네 개니까 뭐야? 탈락. 그치? 얘는 바깥쪽 전자 세 개인데 주기가 3이니까 또 탈락. 그치? 얘는 바깥쪽 전자 네 개인데 주기 3주기니까 얘만 맞췄네. 그쵸? 그러니까 X의 위치는 어디가 돼야 돼? 라가 돼야겠네요. 그쵸? 답은 4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질량수가 A, B, C인 원자 X, Y, Z에 대한 설명이다. 자, 질량수 기억나시죠?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수입니다. 그죠? 자, 그럼 봅시다. X, Y, Z 각각에서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는 1이다. 이거 뭔 소리야?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가 같아요 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 X에서 ES오비탈과 E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같다. S오비탈이랑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은 아이 딱 하나 있죠? 누구? 수소. 그치? 즉 X는 수소네요. 맞죠? 자, 그 다음 X와 Y는 같은 주기다. 수소랑 같은 주기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 헬륨. 그지? 1주기에는 수소랑 헬륨 둘밖에 없거든. 그지? 그러면 Y는 헬륨으로 확정이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C다 라 그랬는데, 자, 수소의 양성자는 하나지, 원자번호 1번이니까. 근데 양성자랑 중성자가 같다라 그랬으니까 질량수는 2가 되겠네, 얘는. 그치? 그 다음에 얘는 2짜리니까 질량수 4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X랑 Y에서 지금 얘는 2, 얘는 4니까 C는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겠네. 그치? 그러니까 Z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6 이렇게 될 건데 누군지 알죠?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똑같다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원자 번호는 3 들어가야겠네. 그치? Z는 누구야? 리튬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보기로 가보시면은 기억, X는 2주기 원소이다. X는 누구니? 수소니까 2주기 같은 소리하고 앉았죠? 기억 틀렸네요. 그 다음 니은 Y와 Z는 같은 족이다 라고 그랬네. 헬륨이랑 리튬이 같은 족일 리가요. 그쵸? 완전 다른 족이죠? 탈락. 그 다음 디귿 수소와 중수소죠 이거. 그 다음에 Z 리튬, 그지? 리튬의 중성자수의 합은 얘 전자수의 2배이다 라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럼 볼까요? 자, 수소와 리튬의 중성자수의 합. 일단은 수소 중성자 몇 개? 1개. 그치? 리튬 중성자 몇 개? 3개. 그럼 합은 뭐야? 4개가 되겠지. 그치? 근데 Y 누구야? 4이 헬륨이죠. 그치? 헬륨 같은 경우는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2개죠. 양성자수랑 똑같잖아 사실은. 그치? 2개니까 뭐야? 2배이다. 2 곱하기 2와 같다. 4는 2 곱하기 2와 같다. 옳은 지문 되겠네요. 그죠? 디귿 옳은 지문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거 주기율표를 안 외웠다라고 하면은 그냥 화학 안 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수엘립에 외웠다고 외운 게 아니라 아까처럼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어야 되고 몇 주 몇 쪽 하면 바로 나와야 되고 탄소 하면은 몇 주 몇 쪽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까지 꼭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